네, 안녕하세요. 볼링매니아 조영서입니다. 오늘은 3만 명 기념 Q&A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제가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고 하루라도 빠른 영상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10만, 100만 될 때까지 응원해 주시면 항상 열심히 하는 볼링매니아 조영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3만 명 기념 Q&A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볼링장 가면 사인 해주나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볼링장에 오시면은 주저 말고 사진도 100장, 200장 네, 다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사인은 당연히 꼭 해달라고 하시면은 사인 꼭 해드립니다. 두 번째, 볼링 시작할 때 크랭커였나요? 저는 제가 볼링을 10살 때부터 쳤습니다. 근데 크랭커를 시작을 한 지는 제가 선수 생활을 본격적으로 한 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주2 때까지는 클래식으로 계속 기본기 연습을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런 크랭커를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팀에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일단 실업팀에는 이 감독님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솔직한 말로 엘리트 출신 아니면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동호인 분들은 요즘 프로 테스트라는 이런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프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실업팀은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직접 선수를 뽑는 거라서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니면 솔직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요. 정말 실업팀 선수들이 실력이 상당히 지금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치지 않으면은 실업팀에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릴리즈 시 왼팔 및 어떻게 어깨를 잡아야 될까요?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 왼팔에 힘을 딱 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 왼손을 힘을 안 주고 버티질 못하고 이렇게 힘을 빼면은 어깨가 고정이 안 됩니다. 왼팔에 힘을 딱 줘보세요. 스페어용 직구할 때 엄지 빼는 법 좀 알려주세요. 브로큰에서 엄지가 잘 안 빠져요. 일단은 저는 스페어 처리하는 공은 엄지를 조금 넉넉하게 쓰는 편입니다. 동호인분들이 이 손목을 브로큰을 했을 때 엄지가 잘 안 빠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선수들은 하드볼을 엄지를 조금 넉넉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지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이 많이 들어가서인가요? 힘이 쓰는 포인트에서 릴리즈 시 착지를 할 때 힘을 쓰는데 내가 하체 힘이 못 버틸 정도로 힘을 쓰셔서입니다. 볼링은 이 힘을 쓸 때 하체가 딱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보통 볼링만 치고 하체 운동을 안 하셔서 그럽니다. 볼링의 하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체 운동을 꼭 많이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힘을 쓰더라도 하체가 안 무너지게 근력을 만드시면 됩니다. 투다운 푸시가 꼭 필요한가요? 볼 구속은 어떻게 나는 건가요? 요즘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 투다운, 쓰리다운의 이 푸시가 상당히 유행하기도 합니다. 일단 5스텝 기준에 3에서 푸시가 나가게 되면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 팔의 힘으로 스윙 스피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다운에 푸시를 하게 되면 스텝 스피드와 이 스윙 스피드를 같이 합심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스텝 스피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투다운 푸시예요. 투다운에 푸시를 하시면은 볼 구속이 훨씬 늘어납니다. 프로 테스트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 저는 현재는 프로 테스트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부경 양동농협 실업팀 소속이기 때문에 현재는 프로 테스트 볼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장님만의 징크스 있으신가요? 저는 징크스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시합 때 최대한 예민하지 않게 그냥 어떻게 보면 막 하는 거죠. 저는 징크스 같은 거를 안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프로님은 볼링화 어떤 걸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덱스터 KL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2016년 안동컵 국제대회 여자부 결승전 관람하셨나요? 영상 초반에 비슷한 분이 카메라에 잡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일단 손연희 선수가 거기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잡힌 것 같네요. 근데 왜 이름이 주인장이세요? 성함은 조영자, 선자 아니신가요? 일단은 제가 항상 할 때 주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게임을 할 때. 그거는 제 닉네임입니다.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닉네임이 주인장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볼링매니아를 치시면 또 볼링매니아의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거든요. 제 이름은 조영선이 맞긴 한데 제 닉네임이 주인장입니다. 털어치기를 이제 2달 정도 했는데 주위에서 공이 누워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공이 누워서 가는 이유와 고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이 누워서 가는 이유는 이 손목의 턴의 양이, 로테이션 양이 많아서예요. 이게 진짜 누워서 가는 건지 뭐 정상적으로 가는 건지 제가 영상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턴의 양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실업선수나 프로는 PBA에서 뛰지 않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 한국에서의 모든 거를 다 포기를 하고 미국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 한국에서 뭐 실업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연봉을 받고 있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다 포기를 하고 미국으로 가서 집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스폰서가 붙지 않는다면은 PBA에 진출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렸을 때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PBA에 가가지고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출연을 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면에서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네요. 볼링장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공에 힘을 주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증가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세 번째 질문, 결혼은 제가 했습니다. 같은 볼링 선수 손연희 선수와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하고 살이 많이 쪘습니다. 일부러 체중을 찌는 건 아니고요. 결혼을 하고 제가 태릉 선수촌에 있다가 국가대표를 이제 못하게 되면서 밖에서 지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규칙적인 생활으로 살이 많이 불었습니다. 일단 볼링장 수입은 잘 됩니다. 뭐 이거는 좀 뭐 예민한 부분이라 오픈을 할 수 없지만 뭐 에버 190, 200 볼러가 220, 230 볼러가 되려면 뭘 하면 좋을지. 일단 190, 200이면 동호인 선수 중에 엄청 잘 치는 편에 속하는 동호인이죠. 근데 220에서 230이 평균 에버리지가 되려면 이런 레인 리딩이나 레인 이론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레인 패턴에서든 잘 칠 수 있는, 그리고 레인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셔야지 에버리지가 올라갑니다. 일관성은 당연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남다른 비결이 있다면 일단 저는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지금도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저는 되게 열심히 하고, 저는 천재형이 아닌 약간 노력형 볼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보는 손연희 선수의 볼링은 어떤지, 제가 같이 요즘에 볼링장에서 연습을 하고 손연희 선수가 가끔 볼링을 칠 때 제 옆에서 이렇게 보긴 하는데 저도 가끔씩 보면 캬 이런 감탄이 나와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기계처럼 칠까. 이런 남자 선수들하고의 이런 정확성이 상당히 남달라요. 진짜 정확하게 치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연희 선수를 만나게 된 계기는, 일단은 저희는 태릉 선수촌에서 사랑을 시작을 했고요. 뭐 한 1년 정도의 비밀 연애 끝에, 네, 그렇습니다. 선수 생활 전성기 시절 받은 상금이나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또 다른 코너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들이, 실업팀 선수들이 받는 연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제가 이런 다음 코너에서 나중에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볼링장 차리는데 얼마 드는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볼링장을 생각을 하시면 보통 한 레인에 1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레인에 1억 많이 듭니다. 예전 영상이랑 현재랑 킥발 높낮이가 달라지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킥발이 높낮이가 달라진 이유는 제가 요즘에는 회전보다는 스피드를 조금 중요시 여겨가지고 킥을 조금 더 세게 차는 경향이 있어서 킥을 세게 차는 만큼 킥발이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프로가 아닌 실업선수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요즘에 프로팀도 많이 좋아져서 연봉을 받고 있고 극소수에 달하지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업팀 선수는 지금 남자 여자 합해가지고 한 160명에서 170명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선수들이 모든 사람들이 연봉을 다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예전과 달라가지고 연봉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장점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단점은 합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합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RPM과 구속이 알고 싶어요. 아참, 유튜브 수익이 빠질 수 없죠. 일단은 저 구속 같은 경우는 한 25kg에서 26kg 정도 나오고요. RPM은 때에 따라 달라요. 400, 한 2, 30 정도 나올 때도 있고 한 407, 80 정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정확하게 측정을 안 해봐가지고 대략적인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수익, 유튜브 수익 참 이거 중요한 건데 이 유튜브 수익도 제가 어떻게 1년 동안 지금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얼마를 벌었는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수익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따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털어치려고 하는데 안 그러다가 갑자기 엄지를 타서 덜덜덜 소리가 납니다. 고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엄지가 타시는 분들은 이 손목이 이렇게 제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손목에 이런 텐션을 너무 과하게 주면서 이렇게 지금 손목이 너무 제껴지면 엄지를 타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텐션을 줄 때 손목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턴을 안 해도 엄지가 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턴을 하면서 텐션을 주셔야지 엄지가 안 타겠죠. 크럭스 프라임과 코드 익스트림 사용해 보셨어요? 해보셨으면 어떠셨고 안 해보셨으면 리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스톤공은 제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 소속 회사가 NK 트레이딩의 햄머, 콜롬비아 공만 사용을 하고요. 제가 스톤공은 사용을 하지 않고 볼 리뷰도 햄머하고 콜롬비아 공만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햄머공하고 콜롬비아 공만 써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회사 공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제가 몸소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고 다른 회사 공을 제가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채널 목표? 일단은 볼링 지금 유튜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볼링 채널이 많이 생겨서 저도 많이 보고 있고 저도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많이 해주신다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더 힘이 날 것 같고 진짜 10만, 100만 100만이 될지 10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볼링 매니아가 되겠습니다. 이상 3만 Q&A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